마크 큐바는 최근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델슨 가족에게 댈러스 매버릭스의 대다수 지분을 35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스포츠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큐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스포츠 프랜차이즈 소유자들이 놓친 더 깊고 전략적인 성견지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큐바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NBA 구단주의 이러한 매각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큐바는 전략적인 출구를 모색하기로 유명합니다. 매버릭스 이전에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1999년에 브로드캐스트닷컴을 야후에 57억 달러라는 놀라운 금액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역사상 가장 적절한 전략적 출구 중 하나로 각광받습니다. 그의 후속적인 성공들을 고려할 때 시장 정점에서 탈출하는 큐반의 능력은 단순한 행운 이상으로 보입니다. 큐반이 매버릭스와 계약을 맺은 시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NBA는 현재 파트너인 ESPN과 TNT, 혹은 아마존과 같은 신생 파트너와 잠재적으로 미디어 권리 계약을 2배 혹은 3배로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NBA 팀의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큐반이 35억 달러에 팔기로 한 결정은 2000년에 지불했던 2억 8,500만 달러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이지만 포브스의 최근 평가액 4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장 타이밍, 가치 평가의 정확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세계에서 큐반의 전략적 통찰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 NBA 임원인 아민 에라사는 큐반의 움직임을 리그에 대한 잠재적인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에라사는 자신의 팟캐스트 아민 에라산과 샬롯 윌더와 함께하는 오드볼에서 이것은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스포츠 및 스트리밍 평가에 임박한 침체를 감지한 큐반이 전략적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에라사는 큐반의 과거, 특히 브로드캐스트닷컴의 매각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며 큐반의 의사결정의 패턴을 암시했습니다. 유타 재즈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같은 NBA의 최근 매출은 이전 판매 가격보다 최소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매트 이스비아는 피닉스 선스를 NBA 사상 최대 기록인 40억 달러에 인수하여 프랜차이즈 평가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올해 2023년에는 억만장자 롭 월튼이 46억 5천만 달러의 덴버 브론코스를 인수하여 NFL팀의 최고 가치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라사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한 스트리밍과 스포츠 미디어 권리의 변동성을 지적합니다. NFL이 파트너들을 위해 35%를 인상한 1,100억 달러 규모의 미디어 권리 거래는 NBA가 앞으로 있을 협상들에서 거래금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줍니다. 에라산의 관점은 큐반이 이러한 현상이 거품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러가 점점 더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스트리밍 부문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큐반의 매각을 단순히 사업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예상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가치 평가에서 거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미디어 권리 거래와 부유한 투자자들의 힘입어 그 수치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팥이 커지는 고위험 포커 게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도박꾼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승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NFL의 미디어 권리 계약, 곧 있을 권리 협상에 대한 NBA의 기대, 그리고 거대 스트리밍 업체들의 참여가 시장을 부풀렸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스트리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TV 계약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큐반의 조치는 교묘한 사업적 결정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초부유층의 새로운 지위 상징이 되는 세상에서 이 팀들의 진정한 가치는 곧 시험대에 놓일 것입니다. 거품이 곧 꺼질까요? 아니면 시장이 계속 치솟게 될까요? 마크 큐바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대부분의 소유권을 매각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넘게 출연한 샤크탱크를 내년에 하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샤크탱크 하차에 대해 그는 저는 단지 10대인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 몇 번의 여름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내린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큐바는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2022년 1월 시작한 공익법인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큐바는 2022년 9월 인터뷰에서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에 대해 만약 이 일이 제대로 된다면 이것은 제가 한 일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큐반의 딸 알렉시스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는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의 6급 인턴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에 합류할 가족을 모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구에 대한 큐반의 열정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는 매버릭스에 대한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농구 운영에 대한 일부 소유권과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유명한 큐반은 실질적인 소유권 없이 운영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마크 큐반이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스포츠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라는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